뭐? 노인네? 너 지금 말 다 했어? 노인네를 노인네라고 표현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끼리 얘기하던 중에 나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날 짐짝 취급이야. 예전에 잘해줄 때는 아버님 아버님 하더니 넌 네 아내가 그런 말 하는데 뭐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걸 듣고만 있어. 저희 재산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여기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막말로 아버지 때문에 지금 이 지경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이제껏 내 덕에 잘 살았던 시절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 왜 또 과거를 들먹이세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내가 너네 집 잠깐 머무르는 거 말고 너네한테 피해주는 거 있어. 그냥 쫄딱 망한 거 자체가 피해죠.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던 거 한 번에 끊겨서 저희도 힘들다고요. 그러게 누가 벌이에 맞지 않게 생활하래.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저희 도와주지 말았어야죠. 그래도 이놈이. 그래. 네 마음 잘 알았다.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0세 김정배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김주영입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얼마 전 사업이 망해 원래 살던 집까지 팔아 아들 집에 잠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김씨 할아버지를 노인네라고 칭하며 언제 내쫓을지 궁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김씨가 망하고 며느리의 말에 꼼짝도 못하는 듯 싶었고, 며느리는 김씨를 빨리 내쫓지 않으면 이혼할 거라고 아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김씨는 서글펐습니다. 김씨의 사업이 잘 될 때는 아버님 아버님 하며 생일도 챙겨주고 전화도 자주 왔었던 며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달라진 걸 보고 이내 김씨의 감정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대화에 끼어들어 김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그런 말을 하고도 김씨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는커녕 김씨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 좀 씻으세요. 거실에서도 아버님한테 나는 냄새가 안 빠지잖아요. 며느리는 김씨가 더는 재기불능이라고 생각했는지 이왕 말한 김에 그동안 속에만 담아두었던 막말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네 괜히 눈치 보여서 화장실 잘 안 갔던 거다. 또 화장실 더럽게 해놨다고 뭐라 할까 봐.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든 너네는 분명 꼬투리 잡을 게 분명하다. 짐은 당장 내일 비우마. 그리고 앞으로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김씨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김씨가 다음날 나갈 때 표정에 약간의 죄책감이 있는 듯 했지만 나가는 김씨를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그간 김씨 할아버지와 아들 며느리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김씨의 부모님은 첫째 아들 외에 다른 자식들은 학교를 보내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어릴 적부터 타지로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처음에는 부모님께 월급의 일부를 보내줬지만 이내 김씨의 부모님은 미안했는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말고 그 돈 차곡히 모아서 공부를 하라고 전했습니다. 김씨는 그런 부모님의 뜻대로 일을 하며 밤에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때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 가기 전까지도 김씨는 일과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군제대를 하고 김씨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벌리면 다시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빚을 지는 걸 두려워했던 김 씨는 한 번에 큰 빚이 생기면 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해 매우 신중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초반 몇 년 동안은 거의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김 씨의 사업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리게 되면서 김 씨는 이때부터 사업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나름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맘쯤 대학교부터 만나오던 이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이때가 정말 좋은 일만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김 씨는 사업을 성공한 것이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경쟁업체를 짓밟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잘 되기를 노력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는 배려심이 많았기에 주변 사람들은 그런 김 씨를 잘 따랐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사업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아내와 함께 아들 주용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도 김 씨의 사업은 큰 위기 없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아들을 부족함 없이 잘 키웠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자기가 번 돈으로 아내와 아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고 좋은 것을 입혀주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내심 걱정했습니다. 혹여나 김 씨의 사업이 잘 안 된다면 아들이 그 상황을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내는 지혜롭게 김 씨에게 생활비를 줄이자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내의 생각을 듣고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아들 주용은 어느덧 취직도 하고 여자친구를 사귀어 약혼을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만큼은 남들보다 부족함이 없이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김 씨와 아내는 긴장된 상태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아들에게 듣긴 했지만 예비 며느리의 집안 형편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말고 너가 좋으면 결혼하라고 아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아들이 예비 며느리에게 전했고 예비 사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사돈과 처음 만나 인사를 했는데 예비 사돈은 아직 걱정이 많은 눈치였습니다. 어색한 침묵 뒤에 예비 안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게 없어서 솔직히 딸을 시집 보내는 게 걱정스럽네요. 저는 딸이 저희랑 좀 비슷한 집안의 아들이랑 만나기를 바랬거든요. 다른 것보다 그냥 딸이 기죽을까 봐서요. 그런 예비 사돈의 걱정을 미리 예상했던 김 씨는 사돈을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생각하세요. 저희가 형편이 안 돼서 아이들 도와줄 수가 없는 점은 정말 죄송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이들 잘 사는데 부족하지 않게 잘 지원해 줄게요. 예비 사돈의 걱정스러운 말들에 김 씨가 좋은 반응을 보이자 예비 사돈은 그제서야 안심이 된 듯 김 씨와 아내를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예비 사돈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예비 사돈은 그런 김 씨와 아내에게 감동한 듯 싶었습니다. 이후 결혼식까지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김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이후에 김 씨와 아내에게 참으로 잘해줬습니다. 불편할 법했지만 김 씨의 집에 자주 찾아와 요리를 해주고 아버지, 아버님 하며 친근하게 김 씨를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버이날 일주일 전에는 항상 연락이 와 저녁 약속을 잡고 선물을 챙겨줬고 생일이나 김 씨와 아내의 결혼기념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는 항상 그에 대한 보답으로 더 많은 용돈을 주거나 좋은 물건들을 하나씩 사주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의 상의 끝에 큰맘 먹고 며느리의 낡은 차를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잘 타고 다닐게요. 드라이브 같이 가실래요? 김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는 것이 기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항상 명절 연휴 첫 시작에 김 씨의 집에 찾아와 하루 이틀씩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사돈은 자기 딸에게 잘해주는 김 씨를 위해 뭐 해줄 건 없나 고민하던 끝에 김치를 담가 매번 가져다 줬습니다. 사돈의 솜씨가 워낙 좋아 김 씨와 아내는 이제 김치는 무조건 사돈이 해준 김치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수혜를 받던 김 씨의 사업은 이번에는 정부의 정책으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자기가 없어도 사업이 잘 돌아가자 사업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가는 등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회사 고위직 관리자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한 상태였는데 이 관리자는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김 씨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치다 결국 사업이 재기불능 상태가 되고 나서야 지금 상황을 김 씨에게 알렸습니다. 김 씨는 그때 여행에서 급하게 돌아와 수습을 해보려 했지만 사업을 일군 시간보다 망하는 시간은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정든 직원들을 정리하고 해야 했고 그렇게 하고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때 김 씨는 지금 사는 집의 가전까지 전부 팔아서 빚을 갚았고 김 씨의 수중에는 단돈 3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 상황을 아직 모르고 있었고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함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남아있는 돈 300만 원을 아내에게 쥐어주며 지방에 있는 언니네 집에서 잠깐 머물러야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김 씨를 걱정했지만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김 씨의 말을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집을 정리한 그날 현금 20여만 원을 가지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김 씨가 지금 가진 거라고는 지금 입고 있는 옷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휴대전화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술 생각이 절로 났지만 이때 술을 마시면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해 허기를 채울 간단한 음식만 사서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너무 못 먹어서 김 씨는 편의점에서 산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어느 정도 차자 무서운 현실이 김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먹은 것을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김 씨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일을 하며 알았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김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김 씨의 연락처를 차단해 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 씨의 연락처를 차단한 사람 중에는 김 씨가 항상 도와줬던 사람들도 있었기에 김 씨는 한 번 더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 씨의 소식을 듣고 문자를 보내줬던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만 하고 막상 김 씨가 연락했을 때는 혹시나 자기에게 도움을 청할까봐 김 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김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동안 잠을 잘 청하지 못했는지 김 씨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김 씨는 지금 사는 곳 주변에 형제가 없었고 그렇다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지는 않고 다시 여기서 재기를 노렸습니다. 김 씨는 망설이다 이내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김 씨의 소식을 들었는지 무거운 말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소식 들었니? 네, 들었어요. 아들은 김 씨에게 괜찮냐고 지금 어디시냐고 하는 걱정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씨가 무슨 말을 할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그냥 아들에게 솔직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데 보름 정도만 너희 집에 좀 머물러도 괜찮겠니? 아들은 그런 김 씨의 말에 한동안 말이 없더니 아내에게 물어보고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얼마 안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김 씨를 집에 들이기는 힘들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말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포함해서 이미 김 씨 주변 지인들은 김 씨가 망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 했습니다. 김 씨는 모텔에서 며칠 더 머물다가 더 이상은 돈이 없어 결국 노숙자 신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근처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사람 쪽으로 다가가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은 김 씨를 경계하더니 이내 이쪽은 자기 구역이니 딴 데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대꾸할 힘도 없어 조금 떨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앉아 김 씨는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에 돈을 담는 통을 놓았던 것도 아닌데 지나가던 사람들은 김 씨 앞에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을 놓고 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김 씨 앞에 돈이 놓여 있었고 김 씨는 그냥 갈까 하다 배가 고파 돈을 챙겨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사들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그곳에 이전부터 있던 노숙자들이 돌아왔는지 몇 명이 무리를 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밥을 먹으려 했지만 그 노숙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이내 김 씨에게로 다가와 김 씨를 폭행하고 들고 있던 음식들을 뺏어갔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의 울분을 폭발시키듯 막기만 하지 않고 같이 싸웠습니다. 김 씨에게 맞은 노숙자는 화가 났는지 김 씨를 심하게 때리기 시작했고 주변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인해 김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김 씨의 소식을 듣고 지방에 있던 김 씨의 아내가 다시 올라왔고 아들도 연락을 받았는지 아내가 도착하기 전에 아들이 응급실에 와 있었습니다. 김 씨의 모습을 보고 아들은 조금 창피해하는 듯 싶었고 아내는 그저 김 씨를 걱정했습니다. 김 씨가 깨자 아내는 그냥 자기랑 지방에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지만 김 씨는 아직 미련이 너무 크게 남아 못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에게 100만 원을 쥐어주며 김 씨가 아들 집에 며칠만 머무를 수 있도록 사정했고 김 씨의 아들은 마지못해 김 씨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퇴원을 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날 나갔는지 집에 없었습니다. 집사람은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온대요. 방은 저 방 쓰시면 되고 샤워 먼저 하세요. 며느리는 김 씨가 오는 게 불편했는지 아들과 싸웠는지 김 씨가 온 그날 외박을 했습니다. 아들이 말해준 방은 창고로 쓰던 방인지 안 쓰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무너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방에 있던 창문은 아주 작았고 햇볕에 먼지가 가득 보일 정도로 먼지도 많았습니다. 김 씨는 일단 화장실로 가 샤워를 했고 아들이 준 다 늘어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자려고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김 씨는 그 방의 분위기와 자기 앞에 닥친 현실이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한참을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김 씨는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이내 눈을 떠보니 거실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어제 아버지가 늦게 샤워하셨는데 나도 화장실 상태를 이제야 봤어. 김 씨는 어제 샤워를 하고 청소한다고 청소했는데 며느리의 눈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냄새가 나? 무슨 냄새? 창문 열어놓을게.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없네. 김 씨는 처음 본 며느리의 예민함에 눈치가 보여 거실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날은 일요일이었어서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나가지 않을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화장실이 급했지만 1시간을 참다가 거실이 조금 잠잠해졌을 때 아주 조용히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무표정으로 김 씨에게 인사를 건넸고 아들도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점심은 시켜 먹자고 했고 같이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자 김 씨는 괜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이 보기가 싫었는지 약간 째려보는 듯 하더니 자기가 가서 결제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밥을 같이 먹고 이후에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들 밥 먹는 거 기다리지 말고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먼저 먹으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있어도 김 씨는 눈치껏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간단히 배를 채우고 아들 며느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 씨가 자고 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전날에 비가 왔는데 비 올 때마다 물이 새는 방인 듯 싶었습니다. 김 씨는 밑에 수건을 깔아놓거나 양동이를 놓아두긴 했지만 뚝뚝 떨어지는 소리에 잠도 설치고 이번 주에 비가 자주 올 것 같아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방에 비가 새는데 이거 고쳐줄 수 있니? 아들은 그런 김 씨의 말에 알겠다며 조만간 사람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들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고 김 씨는 그냥 물 새는 걸 무시하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김 씨가 아들의 집에 머무른 지 일주일쯤 되던 때에 사돈이 아들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걸 보니 이전부터 자주 아들의 집에 찾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 며느리는 직장에 가 있었고 김 씨는 답답한 방에서 나와 거실 베란다 밖을 한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안 사돈은 서로를 보고 조금은 놀란 듯하며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돈의 손에는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돈은 김 씨에게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돈의 표정을 보니 며느리가 사돈에게는 김 씨의 사정을 말하지 않은 듯 싶었습니다. 김 씨는 사돈이 타주는 차를 한 잔 마시며 그간 있었던 일들을 솔직히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은 삼갔습니다. 사돈은 그런 김 씨의 말을 듣더니 김 씨를 위로해주고 밥 안 먹었으면 밥을 해주겠다며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김 씨의 몰골을 보니 밥을 굶은 듯 싶어서 사돈은 익숙하게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요리를 했습니다. 김 씨는 사돈이 가져온 김치까지 더해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간만에 사돈의 김치를 먹으니 김 씨는 왠지 힘이 나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사돈이 해주신 김치는 맛있네요. 그렇게 밥을 먹고 있을 때 며느리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엄마와 김 씨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내 설거지를 하려는 엄마 곁으로 가 김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오자 불편했는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먼지가 많아 환기를 시키려 문은 살짝 열어놨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김 씨에게 꽤나 잘 들렸습니다. 완전히 다 들린 것은 아니었지만 사돈에게 김 씨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사돈은 그런 며느리에게 네가 그러면 되냐고 그 전에 받았던 거 잊지 말라고 말하며 김 씨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사돈의 말에 그냥 알겠다고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김 씨가 아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벌써 2주 정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기도 애초에 보름 정도만 머무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들의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나가기 바로 전날 김 씨는 걱정에 앞서 이날도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답답한 마음에 조용히 거실 베란다로 향하려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방을 지나는데 새벽인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자지 않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김 씨는 거실 베란다로 향하던 발걸음을 아들 며느리의 방으로 돌렸습니다. 저 노인네 언제 내칠 거야? 빚이 조금이라도 당신한테 생기기만 해봐. 바로 이혼이야. 좀만 시간을 줘. 내가 잘 타일러 볼게. 그리고 분명 빚은 없다고 하셨어. 잘 씻지도 않고 정말 거실에까지 냄새나 죽겠다고. 아마 화장실 쓰는 것도 눈치 보여서 그러시는 거일 거야. 지금 당신 아빠라고 편드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은 당장 어디 가실 데도 없을 거고. 이 집도 우릴 위해 해주신 거잖아. 그게 언제적 얘긴데? 아무튼 내일은 확실하게 얘기해. 조만간 나가시도록 잘 말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김 씨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생각해보니 이 집도 김 씨가 해준 집이었고 여기 있는 가전 대부분 김 씨가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신을 노인네라고 칭하고 언제 내칠 거냐는 막말을 하니 김 씨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 씨는 참지 못하고 아들 며느리의 방문을 확 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노인네? 너 지금 말 다 했어? 며느리는 그런 김 씨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한 말이 생각난 듯 아차 싶다가도 이내 당당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노인네를 노인네라고 표현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끼리 얘기하던 중에 나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날 짐짝 취급이야. 예전에 잘해줄 때는 아버님 하더니 넌 네 아내가 그런 말 하는데 뭐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걸 듣고만 있어. 저희 재산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여기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막말로 아버지 때문에 지금 이 지경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아들은 이 와중에 며느리와의 이혼이 무서워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내 덕에 잘 살았던 시절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 왜 또 과거를 들먹이세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내가 너네 집 잠깐 머무르는 거 말고 너네한테 피해준 거 있어. 그냥 쫄딱 망한 거 자체가 피해죠.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던 거 한 번에 끊겨서 저희도 힘들다고요. 그러게 누가 벌이에 맞지 않게 생활하래.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저희 도와주지 말았어야죠. 그래도 이놈이 그리고 잘 좀 씻으세요. 거실에서 아버님한테 나는 냄새가 안 빠지잖아요. 너네 눈치 보느라 내가 사준 집 화장실도 제대로 못 써서 그렇다. 씻으면 화장실 썼다고 눈치 주고 안 씻으면 냄새 난다고. 그런 거 일일이 말씀드려야 해요? 눈치껏 행동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집 사준 지가 언제이신데 아직도 집 사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김 씨는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 없다는 듯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 잘 알았다. 김 씨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고 다음 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나가려고 했지만 아들은 거실에 김 씨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이 10만 원을 김 씨에게 건네주려 했지만 김 씨는 그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짐을 챙겨 아들 집을 빠져나온 김 씨는 막막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단돈 10,000원도 없었습니다. 이날은 매우 무더웠습니다. 김 씨는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사서 그늘이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안 좋은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예전에 김 씨에게 도움을 받은 지인이었는데 그 당시 김 씨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딛고 지금의 사업을 일으킨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김 씨의 지인은 김 씨에게 전화해 소식 들었다며 안타까움을 먼저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기가 김 씨를 도와주겠다며 김 씨에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해달라 했습니다. 김 씨는 아직 미련이 있어 망한 사업을 폐업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했고 빚은 없지만 수중에 단돈 10,000원도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씨의 지인은 김 씨의 사업을 일으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며 자기가 투자를 해주겠다는 말까지 건넸습니다. 실제로 김 씨의 지인은 기가 막힌 묘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저만 믿으세요. 김 씨는 그런 지인의 말에 눈물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먼저 김 씨의 지인은 김 씨가 머무를 집을 하나 구해주고 생활비까지 지원해줬습니다. 이내 지인의 아이디어대로 사업을 하나씩 손보기 시작했고 약속대로 지인은 직접 투자까지 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 씨의 사업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이끌기에 김 씨는 이제 나이도 많고 힘에 부쳤습니다. 지인은 그런 김 씨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을 넘겨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김 씨에게 건네주고 지금 사는 집까지 계속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아직 마음만은 청춘이었고 늦은 나이에도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일보다는 아내와 함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들을 즐기면서 평온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김 씨는 지인에게 고맙다며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건물에 세를 받으며 남은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 상황을 아내에게 알리고 아내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세를 졌던 아내의 언니에게 생활비도 한꺼번에 보내줬습니다. 아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 씨를 안아주며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 앞에서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던 김 씨는 아내의 한마디에 그간 힘들었던 것들이 생각났는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함께 예전처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자주 가던 식당에도 방문하고 즐겨가던 산책로를 돌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맘쯤 김 씨의 아내에게 치매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이내 김 씨의 소식을 접한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도 바로 김 씨에게 연락하기는 염치 없다고 생각했는지 한동안 김 씨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의 삶이 좋아지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다시 잘 되셔서 다행이에요.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김 씨에게 전화의 말을 건넸습니다. 들어보니 건물이 있다고 하시던데 어디 쪽 건물이에요? 아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김 씨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뻔뻔스럽게 건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네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 김 씨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한번 그때 일을 사과하며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맘쯤 건물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건물이 아들 며느리에게 가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도 전했고 아내도 이맘쯤은 아들보다는 김 씨의 편이었어서 김 씨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허락하자마자 바로 건물을 처분했고 김 씨와 아내가 충분히 쓰고도 남을 돈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던 사돈에게 건넬 돈만 남기고 전부 기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김 씨가 기부를 하겠다고 하자 좋은 생각이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기부를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아들과 며느리를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조금은 물려줄 생각이 들었던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김 씨가 건물을 팔고 아직 기부를 하기 전이라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김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자기에게 오도록 잔머리를 쓰려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의 아내가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를 찾아와 김 씨가 고생할 것을 걱정하는 척하며 김 씨 아내의 치매 증상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얘기하려 했고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가 아내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김 씨가 따라주지 않자 이번에 며느리는 김 씨가 자기 엄마에게는 약하다는 점을 눈치채고 자기의 엄마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김 씨는 사돈을 찾아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전부 사돈에게 말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자기 딸이 그런 말이나 하고 앉아있자 사돈은 그런 딸을 아주 심하게 꾸짖고 김 씨를 찾아와 그 돈은 자식들 말고 전부 김 씨와 아내 본인들을 위해 쓰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며느리와 달리 안 사돈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김 씨는 느꼈습니다. 이내 아들은 모든 방법이 안 먹히자 김 씨가 기부하면 연을 끊을 거라고 했지만 김 씨는 그런 아들에게 자기는 이미 너랑 연을 끊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기부하기로 했던 재산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김 씨는 기부 직후 사돈의 집을 찾아가 그간 김치를 너무 잘 먹었다며 김치 값이라며 돈을 받아달라고 했고 며느리 주지 말고 사돈 쓰고 싶은데 쓰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사돈도 그런 김 씨의 말에 고맙다고 말하며 김 씨의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이후 김 씨와 아내는 아들과 며느리와는 연락하지 않았지만 사돈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김 씨에게 이제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그리고 가끔 사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즐기며 그렇게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이 달라지는 자식과 며느리를 보며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김 씨에게 안타까움이 느껴짐과 동시에 그래도 말년에 다시 잘 풀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자식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행동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식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꼭 손에 붙들고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김 씨였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자식과 며느리 혹은 사위에게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